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창업 특강 마지막 차시로 넘어왔습니다. 어, 이번 5차시에서는 성공적 스타트업을 위한 고려 사항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앞서 이제 특강한 내용들 챕터 1부터 4까지 내용들은 조금 가벼운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다소 조금은 더 무거운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은 시간적인 제약은 있고요. 또 이 단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려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굉장히 축약한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학생 입장에서 반드시 이 스타트업에 정말 고려해야 될 원칙들, 또 지침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챕터에 담았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 초기 기업에 있어 가지고 또 한번 고려해야 될 종합적인 사안들과 또 환경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내용에 한번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볍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사항은 대략 한 5개 정도로 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적혀 있는 내용보다 우리가 검토해야 될 원칙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한 5개 정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학우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참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원칙은 많이 간과하는 요인인데요. 고객 욕구 파악과 그리고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는 것에 이제 고려사항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 기업이란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패턴이라든지 생활 양식 문화, 사회적인 문화 맥락, 또 지리적인 요건들, 국가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면은 사업에서 좀 어려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대기업들도 사업에 아주 감각이 뛰어난 대기업들도요. 이런 고객 욕구나 이제 고객 만족을 실현하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고요. 종종 쉽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수업 보시면 요거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욕구 파악과 고객 만족 실현. 예. 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우수 대기업들 아닙니까? 맞죠? 예,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자랑거리고요. 예, 자, 이른바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또 이제 기업이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큰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있고 뭐 중견기업도 있고 또 자영업 아주 소기업, 소규모 사업장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큰 범주에서 보면은 여기는 기업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바로 성과지요. 예, 성과입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 성과가 한 크게 뭐 성과는 아주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를 꼽자 하면은 재무적인 성과, 즉 금전적인 성과라 볼 수 있겠죠, 맞죠? 돈과 관련된 그런 성과와 또 이제 비재무적인 성과로 좀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기업들은 또 영리 목적의 조직과 또 기업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비영리 목적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조직이든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조직은 세상에 거의 없지요. 예, 하다못해 자선봉사단체도 예산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고요. 단체로 움직일 수 있고 또 투자 어디 지원도 할 수 있고 등등. 여기는 금전적인 것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 극대화에 모든 조직들 그리고 거의 모두 물론 비영리 조직은 제외하지만 거의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이윤 창출 극대화에 또 대기업들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과라면은 우리가 큰 범주에서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재무적인 성과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또 성장성, 유동성 뭐 등등등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비재무적 성과라면은 학문적으로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죠. 조직 구성원들, 스타트업으로 기면 스타트업 조직 팀원, 네, 뭐 이런 성과겠죠. 가령 종업원들의 열의 정도, 열의 발산 정도, 또 정신 건강 또 성과로 포함됩니다. 비재무적 성과 포함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요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일을 좀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직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직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요. 네, 가장 높은데 이직 의도를 조직에
맞고 이제 즉 좀 달리 말하면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오랫동안 잘 유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성과 지표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정말 직무 몰입, 직무 만족, 또 이런 것들도 조직의 비즈니스 성과 지표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수록 조직이 스타트업 조직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성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전략들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자, 고객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과거 한 20년 전, 더 나아가면 한 5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고객들의 취향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우리도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독특하고 이제 존중받을 존재이고요. 여러분들 특히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취향도 조금 독특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양념치킨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맞고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듯 고객들의 욕구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고객의 지갑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열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고객들을 세분화시켜서요.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STP라 하죠, 맞죠? 고객 세분화, 그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고객 시장을 잘 확보를 해야지 또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고객이 만족해야지 지갑을 열 수가 있겠죠. 또한 동시에 지갑을 연과 동시에 또 우리 조직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조직이 우리 제품을 또 재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지만 정말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차를 만들면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예, 가격부터 책정하고요. 특정 고객군을 먼저 정하고 앞에 가벼운 표가 있지만 목표 시장과 특정 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차를 가격을 책정하고 차를 만듭니다. 그에 합당한 차를 만들겠죠, 맞죠? 예, 그렇고요. 또 이제 지금 보여지는 그림들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차량들이죠, 맞죠? 글로벌 브랜드고 또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죠. 둘 다 굉장히 인기 좋은 차종입니다. 근데 하나는 가격이 대략 한 얼마 안 합니다. 한 1억 좀 넘죠. 예,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포지셔닝 가격이고요. 1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1억 중반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대도 물론 고가 차량입니다. 다른 차량들 비하지만 그렇지만 앞서 보이는 G90이라는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죠. 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도 주면서 시장을 확장할 것인가. 또는 이제 또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조금 더 비싸지만 하나를 팔아먹어서 더 많이 수익을 남겨먹고 이윤을 남겨먹고 혹은 고객에게 특별한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층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느냐, 또 이제 여러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라인업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의 고객 만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우리 닌텐도 사례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닌텐도에서도 가족층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이제 사업 전략들을 펼쳤듯이 특정 고객을 잘 정하고 정의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시장 공략을 할지를 철저하게 고민할수록 실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많지만 또 한번 봅시다. 마케팅 활동이라면 우리 마케팅이라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죠,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거나 혹은 전문가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유튜브 외에도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 했죠, 맞죠?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하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덕분에. 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전략을 펼친 기업들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계신 학우분들께서는 좀 자주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지방에서 사실 조금 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정말 엄청난 매출액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임에 틀림없는 게 바로 마켓컬리지 않습니까? 맞죠? 자체적인 표를 보여주시다시피 43배나 성장했습니다. 단기간에. 네, 엄청 성장했죠. 시장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고객층을 잘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아주
제 어느 동네인지 말씀만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싼 동네를 공략했었어요. 예. 또 이제 사업자가 보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보니까 이제 원래 평범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주 유명한 직장이었거든요. 미국계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 직장 다니시다가 아 내가 신선식품 팔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면서 이런 동기에 따라서 이제 동기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예. 왜냐면 이제 부군과 자주 싸우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트 가서 이제 신선 제품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다니니까 부군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아 내가 그냥 창업하겠다 이런 동기에 창업하셨는데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심지어 아마존 식품 유통업계도 이제 실패를 한번 했었는데 시장 공략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 마켓컬리가 내부적으로도 평가도 그렇고 외부적인 평판도 그렇고요. 성공하게 된 비결 중에 한 개가 바로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만족을 이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업 전략을 펼쳤냐면은 빅데이터를 잘 활용했습니다. 예, 빅데이터. 요즘에 활용하기 쉽죠, 여러분.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아주 오픈 소스를 잘 활용하면은 물론 좋긴 하지만은 어 아주 간략히 검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구글에서도 쉽게 빅데이터 활용해서 키워드로 소비자들의 패턴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네이버에도 데이터 랩에서도 아마 쉽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개인 소견입니다. 개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켓컬리는 또 고객층을 잘 확보해서 처음에는 비싼 고객층, 그 다음에는 중저가대 제품들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로켓 배송 그 쿠팡처럼 로켓 배송처럼 모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새벽 배송 건수를 굉장히 많이 실적을 늘렸고요. 또 이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재고 소진율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썩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다. 걱정할 필요 없죠. 뭐 한 달이든 두 달 되든 재고 쌓아둬도 물론 답답은 하겠지만 뭐 썩는 게 아니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샛별에서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썩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폐기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고요. 또 환경 오염도 있고 등등등 재고 소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켓컬리가 대기업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게 된 비결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꼽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소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선행기술 탐색과 그리고 산업 내 경쟁 구도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른바 레드오션이라 하죠, 맞죠? 예, 정말 경쟁은 치열합니다. 치열하고요. 수익 창출하기 위한 조직들이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뭐 특허나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산업 내 경쟁 구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봅시다. 대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와, 이거 정말 잘 되겠다. 이거 왠지 이거 시장에 나오면 잘 될 것 같아. 왠지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검색해 보면 남들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잘 탐색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짧은 특강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있지만 실제 사례도 대학생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제 죄송하지만 조금 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뭐 타 대학들도 좀 제법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적재산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남이 하는 아이디어를 또 모르고 악의로 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모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표권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굉장히 휘말려서 고생하는 경우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스타트업 초기 기업에서도 그렇고 항상 선행 기술들을 잘 탐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다시 재차 언급하지만은 온라인 우리가 검색 시스템이 엔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검색해도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반드시 고려를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미로 뭐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는 짝퉁 브랜드들이죠, 맞죠? 뭐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강력한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국가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실 뭐
조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국가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쉽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 또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뭔가 차별화든지 그 원가를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요 밑에 지금 진한 글씨로 적어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학생의 창업은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학과 교수님이나 또 학교에 지정된 변리사가 있습니다. 3단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또 링크 플러스 사업단 이런 곳에 보면은 대학교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지정 변리사나 그런 전문가 교수님들과 적극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은 지도 교수님이나 학교 변리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이런 특허권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것을 특허화해라고 이제 애플 전 사원들에게 지시를 한 바도 있고, 또 본인의 특허권도 317개인가 3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의 자산 중에 중요 자산이자 큰 범주 차지하는 자산이 바로 지적 재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업은 내부의 역량, 또 외부의 기회 요인들, 우리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맞죠? 즉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내부 역량이 어떻게 잘 부합되느냐, 핏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조사나 견해에 따르면은 의도적으로 창업한 경우보다 우연히 사업 아이템을 알고 창업한 경우가 성공률이 더 높다는 실제 연구 결과 견해도 많지만은 그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챕터 1에서 설명했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해서 조금 어려워지거나 실패를 할 경우에는 정말 조금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할수록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또 고민이 많아지는 만큼 더 이제 고려하고 또 더 심오한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도 복잡해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정말 가혹한 창업 현실의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전향하는 게 정말 우리 학우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 앞서 얘기했다시피 환경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좀 확장시켰죠, 맞죠? 물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모방을 하지만은 자, 이렇듯이 기업들은 이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면은 고생하겠죠. 가령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버 택시 해외에서 이용해 보신 분도 아마 종종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버 택시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예, 현대 기아도 굉장히 높은데 현대 기아와 유사하거나 좀 더 높은 정도로 해외에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죠. 아주 뭐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법적인 환경의 제약이라든지 규제, 또 국가적인 장벽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패턴을 읽지 못하거나 또 산업 매력도에 있어 가지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서 어떤 시기에 지지만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수학 분석을 하는 거죠. 앞서 여기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넘겨보고요. 중요한 요점은 자신이 지닌 재무적 자원과 또 팀, 그리고 인적 자원, 네트워킹, 그리고 외부 환경이 잘 종합적으로 조화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페이지 한 개 가지고 거의 지금 사실상 한 3, 4시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우리 지금 다른 좋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넘기는 거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대학생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수학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맞죠? 나의 핵심 역량과 또 여러 가지 시장에서 환경 변화에서 내가 기회를 잘 포착했느냐, 또 이게 잘 부합되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가지고 사업 대안들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제 플랜 A, B, C까지 만들어 놓고 또 미리 삼수를 내다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삼수를 내다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맞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앞서 재차 강조하지만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필요할 경우에 뭐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번 챕터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메일도 적어놨지만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업 모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플랜을 세워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는 지속적 경쟁 우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속적 경쟁 우위. 예. 마이클 엠포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께서 유명한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이제 5가지 힘 모델을 해서 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대체제들, 대체 제품들에 대한 위협, 또 경쟁 기업에 대한 출현, 또 공급자의 교섭력, 또 소비자의 교섭력 등 이런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데 또 이 균형이 한개 깨지면은 시장에서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진입 매력도겠죠, 맞죠? 제품에 대한 매력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 늘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 가지 맞습니다. 자, 우리 고객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맞죠?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2가지 욕구인데 이거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제 뭐 음식을 비유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처럼 이제 같은 돈이면은 많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오늘 점심 때 지금 밥 2그릇밖에 못 먹고 왔습니다만은 같은 돈이면 되도록 많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먹더라도 다양한 맛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등 이 2가지를 또 충족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2개 나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그거를 좀 더 사업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우리 경영학에서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 코스트 리더십, 그리고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집중화하는 전략, 집중화 전략이죠, 맞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요점부터 얘기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전략은 차별화 전략이겠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분명 타 제품들과는 차별이 되고 또 고객에게 분명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또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그 판매가 이루어지듯이 차별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달라야 되겠죠, 맞죠? 또 이제 또 둘 다 충족되면 좋지만은 둘 다 차별화 전략이 안 될 경우에는 남들과 유사한 품질이나 수준의 가격군의 제품을 팔면서도 남들보다 수익을 많이 남겨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원가 우위 전략이죠, 맞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위해서 이 2가지 고려 요소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재차 강조하지만 차별화 전략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 둘 중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원가 우위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은 창업 특강이지만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업이나 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뭔가 남들과 내가 차별화돼야지 하다못해 남들이 자격증 3개 있으면 나는 5개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뭐 등등등 정량이든 정성이든 뭔가 남들과는 변별돼야지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승리할 확률도 굉장히 높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분명히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위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스타트업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화된 내용이면 특별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져갔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팀에 대한 역량을 먼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 투자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창업 아이디어가 A급이고 창업팀이 B급인 경우보다 창업 아이디어는 B급일지라도 창업팀이 A급인 경우를 투자하는 데 더 선호한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인적 자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리더십 발휘가 좀 부족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조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성원들, 사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맞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경영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영학 개론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일반화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경영은 PDS 사이클에서 플랜, 두, 시, 계획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 이 과정을 계속 사이클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 전략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계획 실현들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했는 하고 실행하는 데서 그 사이에 지금 물음표가 하나 적혀져 있죠, 맞죠? 물음표 그려져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조직화죠. 조직화. 그리고 창업팀이죠. 스타트업 팀도 있고. 예.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특징 중에 한 게 보면은 창업주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그 창업주와 함께하는 창업팀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제 많은 논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명 기업들의 CEO분들이나 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자분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주변에 창업팀이 있고 정말 믿음직한 동료들과 그리고 같이 이제 생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인적 자원들이 뒤에 버팀목이 든든하게 있고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헌신하고 또 이제 조직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창업주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적혀 있는 건 정말 세 가지지만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조직의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들, 무형 자원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융화시키고 다룰 수 있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스타벅스 CEO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 2시간 이상 얘기할 정도로 많은데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 아마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타벅스가 굉장히 고가의 커피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액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지 않습니까? 맞죠?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파트너다.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고객은 2위다. 그럼 1위는 뭐예요? 그러면 종업원이다, 구성원이다,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실제로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리스타라든지 또 매장 직원들의 자율적 권한으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역량 발휘가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들 정말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은 바로 CEO가 하는 일보다 종업원들, 구성원들이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성원들의 역량보다는 마인드셋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나 소통을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 챕터 2에서 설명했다시피 종업원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정신건강 정도 또 이제 고객 응대 정도에 따라서 제품군 판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이제 보상도 심리적인 보상도 포함되죠, 맞죠? 종합적인 그런 보상과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수평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과거 수직적인 관계를 탑다운 형식의 조직 구조로 탈피해서 또 보통업 방식의 조직 구조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고 또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나 또 창업주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 자원들을 관리하고 경영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동시에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종업원들, 그 구성원들과 또 많이 어울리게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회식이라든지 또 유대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경영학의 발전 배경, 창업학의 발전 배경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한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사적인 모임들, 또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 갖춰진 서로 간의 어떤 강력한 유대관계와 관계 형성이 산업 업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작업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게 이어서 가서 성과가 잘 나오더라, 생산량이 증대하더라,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영학, 또 창업학이라는 리더십, 또 그리고 리더십 학문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자원 관리도 잘하고 또 적절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해서 조직의 다각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리더들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지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정한 대우죠, 맞죠? 또 환경에 대한 민첩성, 또 사업 추진력, 또 사업에 대한 책임감,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 이 4가지는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요소입니다. 특히 공정성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대학생들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다들 아실 거고요. 이 공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요즘과 같은 MZ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공정성은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분배에 대한 공정성, 일한 만큼 적절히 받는 대가, 또 준거인물 대비 나와 직접 비교되는 대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합당한 보상을 받나, 이런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또 그 외에 또 절차적인 공정성, 나의 보상과 또 나의 승진 여부 등등등,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공정했나 여부와, 또 상사는 나와, 그리고 동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편애하지 않고 잘 소통하나, 혹은 또 잘 대우해주나, 상호작용 공정성, 또 정보에 대한 공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공정한지 여부, 구성원들이 주관적인 시각인데 공정한지 여부에 따라서 공정할 경우에 조직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주인의식,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 또 이제 내가 조직에 뭔가 헌신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태업이라든지 사보타지, 뭐 태업, 또 조직의 보복 행위, 또 이제 분노, 격분, 뭐 등등등 안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무조건 공정하게 구성원들을 대우해 주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4가지 요소들은 잘 기억하시고요.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조직 관리하고 구성원들에게 리더십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또 리더십의 학문은 요즘에 뭐 자주 반복하는 얘기지만 온라인 매체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유명 리더십 강사분이라든지, 또 아주 이제 실무적으로 오래 기간 사람들을 이제 경영해온 그런 분들의 논의를 들으시면 정말 도움되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스타트업 참고 사이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들 앞서 대차 언급하지만 교육받기 굉장히 좋은 시대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기도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또 펀딩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엔젤 투자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예산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확한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요. 창업하는데 필요도 하지만은 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또 그게 맞게, 소비에 맞게 또 이제 돈을 조달하듯이 여러분 규모에 맞게 조달하시길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합법적인 곳에서 또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자원 조달 내용, 또 교육 참고 사이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산학협력단이나 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 계신
우수 교수님들과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메일로 이제 상담이나 또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은 또 상담할 게 있다면은 기탄 없이 편안하게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 특강을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또 제공되길 바랬고 또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늘 건강과 귀한 행복 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적 대학 생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용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